안녕하세요. 율천화학이 거래대금 8위 찍으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은 3,782억이고 투자자는 외국인 기관이 급등하니까 팔았네요. 이전에 차트를 보면은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락폭이 작죠. 등락폭이 작기 때문에 거래량도 작고,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등락폭도 작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상승한 이유는 일본 수출 규제 파우치 필름 관련해서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목차는 첫 번째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고 두 번째 차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를 해볼 건데 같은 파우치 필름 관련주인 KPM테크와 비교를 해보고 이전에 이제 1차 수출 규제 관련주였던 후성이랑 동직세미캠 그리고 율천화학 KPM테크를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시장 주도 테마는 일본 수출 규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경인양행, 그다음에 율천화학, 후성, 솔브레인,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애국주죠. 일본 불매운동을 하면서 국산 볼펜을 쓰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모나미가 국산 애국주로 상승을 했고요. 보면은 일본 수출 관련 종목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율천화하고 돌아와서 시장은 하락장이고 하락장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는 일본 수출 규제, 다른 말로 일본 경제 보복이죠. 중국도 미국과 싸우면서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렸는데 한국도 당연히 일본과 경제 마찰이 있다면 경제 성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차트를 같이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하락장이지만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은 이렇게 급등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5일 상승을 처음 한 날이죠. 그때 이제 10시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도 아마 급등하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파우치 필름이 이제 규제 보도에 율천화학이 급등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필름은 배터리에 포장재로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게 일본의 2차 제재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배터리 업계 관계자의 말에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영향을 받을 수 있냐면은 중국에서도 생산 업체가 있지만 품질 면에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은 뭐 고순도 불화수소도 그렇고 되게 기술력이 좋아서 일반적인 기업들이 납품할 수 없는 그런 품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율천화학은 이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양산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만약에 2차 제재 품목이 들어가면은 양산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7월 26일에 한 단계 더 발전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날에 나왔죠. 국내 대기업들이 파우치 필름 국산화를 위한 여기 협의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전에 기사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 다음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사는 실제로 기업들이 행동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에서 이제 협의를 율천화학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배터리셀을 감싸는 기능을 하는 게 파우치 필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기사가 있는데 일본에서 이 파우치 필름이 약 85%에서 90%를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일본이 2차 제재를 한다면은 파우치 필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일본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본에서 생산을 수출을 규제하게 된다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당장에 어, 어, 이 부품을 어디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술 장벽이 높은 부분이라고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설비, 재료, 공정, 품질이 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융합 기술이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서 앞선 기사에서 중국이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화수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도 그렇고 뭐 세계 뭐 독일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생산하지만 일본은 99.999%이고
다른 기업들은 99.99%입니다. 그 0.009%가 불량률의 10배나 차이가 나게 하는 거죠.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기사가 나온 건 25일이었고 그 다음에 협의 들었다는 건 26일 이렇게 두 번 나왔고요. 유천화학이랑 같은 테마를 타고 있는 거는 KPM테크입니다. KPM테크 시가총액은 1000억대고 유천화학은 아까 봤듯이 3000억, 3700억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보면은 첫날에 상승할 때는 KPM테크가 아무래도 가벼워서 그런지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유천화학은 15%에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종가 마감을 보면은 13%, 14%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특징을 볼 수 있는 게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KPM테크는 상한가 마감을 했으니까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고 시가가 12%이고요. 유천화학은 상승했다가 이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가가 마이너스 1.64%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앞선 일본 수출 관련 규제 종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이랑 동지세미캠인데 이것도 7월 15일 날 후성은 상한가를 갔죠. 근데 동지세미캠은 상 마감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음 날에 어떻게 됐냐면은 상한가 마감을 했던 후성은 시가가 4%로 뜨게 되고 동지세미캠은 이렇게 시가가 마이너스 4%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한 종목은 상한가 마감, 한 종목은 상한가 마감을 못했다는 거고 이거와 똑같은 게 앞서서 율촌화학이랑 KPM테크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어서 두 종목도 같이 합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촌화학이랑 KPM테크 같은 테마고 후성이랑 동지세미캠도 같은 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성은 고순도 불화수소고 동지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인데 이거는 1차 수출 규제, 뒤에는 2차 수출 규제 관련주로 크게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차 수출 규제가 이제 있고 나서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시세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후보자가 될 수 있는 테마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시점을 보면은 1차 수출 규제 관련주들은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있고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2차 아주 셋빙이죠. 처음 이제 시세가 나는 종목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뭐 3차 수출 규제 관련주도 이제 등장을 할 수 있겠죠.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어떤 부품에 일본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서 선취매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다리다가 어떤 종목이 이제 시세가 나는 것을 보고서 그때 따라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손익비랑 뭐 수익은 당연히 먼저 공부해서 선취매를 한 경우가 거의 30% 이상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시세가 날 때쯤 이제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노력은 덜 들어가지만 수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날 때쯤 같이 따라 매매를 하는 게 더 선호를 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생각보다 좀 게으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해주면은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종목만 상승을 했다면은 조금 힘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관련된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면은 이제 테마가 이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겠고 보면은 다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후성이랑 동지세미킴도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다음날에 이렇게 위에 상승이 후성은 24%가 났고 동지세미캠은 고가가 8%라서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율촌화학이랑 KPM테크도 이날 상한가를 갔지만 다음날 이렇게 시세를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줬습니다. 시가가 KPN테크 같은 경우에도 12%지만 고가가 22%로 대략 10% 정도가 낮고, 율천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마이너스 1.64%지만 고가가 28%로 당일에도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봤다고 해도 그냥 보낼 게 아니라 다음날에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간을 찾아서 매매하는 것도 좋은 트레이딩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